네, 땅짚고 회의실입니다. 오늘은 그 심형석 미국 SWCU 교수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이 부동산 시장, 특히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땅짚고에 저희 글도 많이 써주시고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저희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예. 어제였죠. 이 정부가 공시가격을 모든 부동산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이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산세 일부 인하까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시가격 90%까지 오르게 되면서 1주택자들을 포함해 엄청난 재산세, 보유세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이 이거 포함해서 초규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뭐 규제 위주로 시장을 보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그 가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항상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가격을 떨어뜨리는 위주의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매물도 없고 수요자도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저도 이제 의견 동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들을 계속 줄이는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 임대차 시장에서도 사실은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기존까지는 이제 뭐 가격이 높았으니까 좀 조정을 한다 이런 게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서민들한테 직격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계속 줄여 나가다 보니까 이제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결혼을 뭐 우리가 48,000상 정도, 10년 전에는 거의 7만 상이었어요. 근데 48,000상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 또 이혼하시는 분들이 한 17,000상 정도 돼요. 그래서 67,000상은 지금 뭔가 다른 집이 있어야 돼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지금 뭐 갈라질 대로 갈라진 남편이나 부인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집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이 적더라도 덤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가격이 오르고 뭐 최근에 이제 30대들이 패닉 바잉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결혼 또는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없애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말씀 주신 대로 규제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건데 이 외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뭐 있나요? 없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는 가끔씩 뭐 이런 정책들을 쓰죠. 중국도 아주 특정 지역을 이렇게 쓴 경우는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데는 하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라든지 그죠? 대출 이런 거는 뭐 실거주나 아니냐에 따라서 조정은 좀 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 모기지, 그러니까 99%를 빌려줍니다. 그런 모기지 상품도 있어요. 이제 그걸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해요. 그건 은행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뭐 잘못되고 문제가 되면 은행의 책임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쓰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특히나 가격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예를 들면 뭐 10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그거는 아마 찾아볼 수 있으면 정말 제가 그냥 놀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있긴 해요.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뭐 외국인이 사면 그죠, 뭐 취득세를 더 매긴다든지, 싱가포르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자국민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한 규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국민들은 뭐 이제 가격이 높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잖아요. 그래서 9억 내외의 아파트를 사는데 규제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여기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23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거래 가능한 물건을 없애는 방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예.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대표적으로 조금 이런 정책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 꼽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이제 그 세금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출로 규제를 할 수 있고 금융 규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래에 관련된 규제,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규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가 사실은 뭐 문제가 있고 실기를 많이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전세 관련된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전세가 이제는 오를 시점이 됐거든요. 이 서울의 전세가율이 그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데가 용산이에요. 46% 정도로 제가 전세가율을 알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한 70%대였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가 이제 따라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움직이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전세가 움직이고 매매가 움직인다든지, 그다음 매매가 움직이고 전세가 따라가는 형태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 이제 움직이거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거나 입주 물량도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그 시점에 아주 절묘하게 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실기를 한다든지 써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뭐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하려고 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는 이제 본인들 집권했을 때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보유세 같은 것도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도 높은데 더 높이는 게 저희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냥 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정책을 써야지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편안하거든요. 뭔가 이제 매년 뭐 5%씩이라든지 몇 프로씩 정도 올리면 사실은 그 체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5년 단임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뭐 어차피 정권은 언젠가는 바뀌잖아요. 예.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정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외국에 있는 정책들을 가져와서 쓰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어쨌든 사례를 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을 하겠죠. 근데 외국이 아주 나쁜 것만 가져와요. 예,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왜 있느냐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것만 쏙쏙 빼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최근에 이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이제 8%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싱가포르가 그래요. 근데 싱가포르는 증여세나 상속세도 없고 세금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만 이제 쏙쏙 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을 쓸 때는 그 나라에 왜 이 정책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나쁜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 사실은 협의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걸 하면 가격 규제잖아요. 최고 가격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이드라인의 성향이 크거든요. 외국은.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는 그냥 전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용감한 정책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정책을 쓸 때는 그 외국에 있는 정책 중에 그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정책을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현장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에서 알고 있는 게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이걸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심하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한 번씩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그 특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하죠. 예, 그냥 한꺼번에 왕창 그냥 전국에, 특히나 지금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세 난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뭐 지방에도 가끔씩 강의하러 가는데요. 지금 지방도 난리예요. 울산, 부산 이런 데도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KB에서 발표하는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걸 보면 뭐 서울도 한 190 되는데요. 지방도 다 190이에요. 그 200이 상한선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거의 다른 데도 지금 전세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아주 용감하게 그냥 전국에 다 한꺼번에 써버리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보유세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는 거는 대만 사례를 가져와서 공시가를 시세 90%까지 네.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네. 대만에서는 이 보유세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만 또 양도세는 더 거의 없죠. 깎아줬다,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네,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그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네. 형태거든요. 대부분이 나라가 그래요. 그리고 특정한 계층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공시가 현실화율이 20% 정도였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 지금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고가주택 수준. 그러니까 한 70% 정도 공시가가 돼 있고요. 예, 거기서 한 0.7% 정도를 매기니까 지금 이제 우리하고 아주 흡사하죠. 근데 그런 북유럽 국가들도 상한선이 있어요. 보유세는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더 이상은 안 올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뭐 전 세계 최고로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그냥 보유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택 보유세는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OECD 국가들이. 지금 이제 상업용하고 다 때려 합쳐가지고 0.7%라는 동, 뭐 1%라는 동 이야기하는데요. 예, 주택 보유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 주택 보유세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거만 이제 빼오는 거예요. 예, 나쁜 거만 빼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취득가가 보유세 매기는 그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래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죠? 네. 예, 샀다 팔았다 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가 쓴다든지, 뭐 단독주택은 뭐 특히나 그게 가능하니까요. 뭐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자원도 낭비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계속 한 곳에 오래 산다는 것은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유세가 우리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예, 전혀 잘못된 거예요. 특히 1주택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2025년이나 2030년 때쯤에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집값에 따라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이라고 해도 1년에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까지도, 뭐 강남 같은 데는 수천만 원까지도 재산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뭐 엄청나죠. 네네. 예,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로 인한 폐해 같은 것, 우리가 이런 규제를 쓰면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드 이펙트죠. 이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4년을 만약 거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세를 다른 데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세난의 가장 문제는 가격이 아니고요, 물량이에요. 물건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주인하고 딜을 하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인은 그러겠죠. 야, 세금 반 네가 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 위로금도 주면서 내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너가 더 살려면 재산세의 반을 네가 내라는 이면계약이 횡행하겠죠. 베네수엘라든지 쿠바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책들을 쓰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부자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은 불편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올해 못 팔고 내년에 팔아야 되고, 뭐 아니면 올해 팔아야 되고,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예전에 한 뭐 60, 70%였는데 지금 한 50%. 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서민들은 이제 아주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전세를 살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임용계약이 원래 이건 규제를 최고가액제를 하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써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려면 그 위로금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살려면 또 위로금을 줘야 되는데 일본에도 보면 그 거래할 때 들어갈 때 레이킹이라고 있어요. 레이킹. 네, 레이킹이라고 있는데 그게 주인에 대해서 주는 사례금이에요. 한두 달치를 줘요.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네,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임대 그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레이킹이나 식기킹 같은 게 없는 식기킹은 이제 보증금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레이킹이 이제 공식화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집이 부족하고 뭐 이럴 때 동경에 와서 살려고 하면 레이킹을 줬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주택도 많고 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없어졌는데요. 레이킹이 공식화되겠죠. 4년 후에 저 집에 들어가려면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줄을 세우겠죠. 너 얼마 줄래? 예, 그래서 많이 주는 사람 집어넣겠죠. 그걸 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용계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지 가격하고 다르게 우리가 뭐 예전에 권리금처럼 그죠. 실지 가격하고 다른 가격들이 이제 횡행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보유세들은 정가된다고 하고 그죠. 거래세를 높이는 경우는 동결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가시키는 게 뭐 지방은 이제 힘들겠죠. 거기는 뭐 전세 물건도 많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매물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도 좋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정가가 되는 거죠. 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을 임차인한테 정가시키거나 그게 또 안 되면 가격에 정가시키겠죠. 네. 그게 그런 레이팅이라는 그런 제도로 예, 뭐 임용계약으로. 네. 비공식화, 공식화 되겠죠. 네.